번째로 만나볼 세션은 청년과 일자리입니다. 요즘 또 대한민국의 실업률이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더 주목하고 있는 첫 번째 세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청년과 일자리, 나만의 직업을 만드는 창직의 시대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휴대전화는 진동 모드 혹은 무음 모드로 전환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본행사는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통역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 놓여진 통역기를 착용해 주시고 한국어는 1번, 영어는 2번을 눌러서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장은 박서루 교수님으로 현재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데요. 박 교수님은 제주대학교 창업지원단장과 창업보육센터장을 역임하며 청년 창업과 창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계십니다. 그럼 박서루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길 텐데요. 무대 위로 올라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서루 교수님입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좀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 제주대학교 경영학과에서 왔습니다. 제주경영학과 박서루 교수입니다. 지금 소개시켜 주신 것처럼 전 지금 제주대학교에서 지금 창업지원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창업지원단에서는요, 이제 우리 청년들, 이제 학생들을 비롯해서 청년들 창업에 대한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예비 창업, 또 초기 창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창업을 하신 분들의 이제 관리를 도와드리는 이제 보육센터, 이렇게 세 가지의 센터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같은 이 창직이라는 이제 용어를 아마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 이 창직이라는 것도 사실 지금 창업이라는 게 굉장히 좀 다들 좀 막연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내가 창업을 어떻게 하지? 회사는 어떻게 만들고? 사업자 등록은 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아마 오늘 이 주제가 아마 이런 진입 장벽들을 좀 낮출 수 있고, 좀 그러한 것들이 저희 제주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도 좀 많은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인사이트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역시도 뭐 자장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 세 분의 발표자분들의 좀 발표를 좀 기대하고 좀 많은 영감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요, 제가 이제 학교 홍보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저희 제주대학교에서도 저희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 제주도로 많은 이 청년들을 이제 좀 유입을 하고 또 정주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어떤 교육 그리고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주대학교에서도 좀 많은 어떤 응원, 좀 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좀 창직에 대해서 오늘 주제에서 좀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창직이라는 개념이 이제 창직, 사실 이제 좋아하는 일을 더 발전을 시켜서 이러한 것들을 뭔가 내가 새로운 직군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이나 어떤 뭐 단체의 어떤 그런 주체가 아니라 이제 개인이 이제 시작을 하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발표자 분들을 좀 소개를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도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이제 우리 발표자 분부터 좀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여기 네, 그냥 제가 그냥 소개를 하도록 할까요? 지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그 발표하시는 분들을 먼저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우리 연사님께서는요, 지금 올리브 스탠다드라는 이제 기업을 이제 만드시고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이정석 대표님이십니다. 자, 이정석 대표님은요, 이제 지역 기반 비즈니스를 이제 창직 개념으로 이제 확장을 시켜서 좀 독창적인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어떤 일자리들을 이제 네, 창출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이제 컬러랩 제주.
뭔가 컬러가 들어가죠. 이게 색과 관련된 지금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김명은 대표님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분께서는 이제 컬러 테라피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독창적인 직업군을 만들어내시고 또 이제 제주 지역 사회와 어떤 협력들을 통해서 이런 창직의 어떤 새로운 가능성들을 이제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유아람 대표님입니다. 이분은 이제 제로 포인트 트레일이라는 것을 이제 설립을 하셔가지고 사실 독특한 도전 그리고 어떤 탐험의 어떤 가치를 기반으로 한 창직 사례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실 이 부분도 어떤 개인의 열정, 사실 어떤 사회적 의미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또 독창적인 커리어를 만들어낸 청년 창직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의 연사님들이 이제 발표를 준비해 주시겠는데요. 이제 오실 때 좀 큰 박수로 좀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정석 대표님께서 좀 발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기름을 캐고 있는 이정석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동해에서 석유를 시추한다더니, 이거 무슨 제주도에서도 석유가 시추하고 있나? 이런 이제 깜짝 놀랄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먹는 오일인 올리브 오일을 제주도에서 착유하고 있습니다. 신의 선물이라 불리고 지중해 세계 3대 장수식품에 들어가는 올리브, 지중해가 원산이지만 제주에서도 기후변화로 따뜻해지고 있으면서 이제 올리브가 제주에서도 자라는 지역, 14년 전부터 재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4년 전 제주도에 입도해서 올리브 나무를 키우고 올리브 관련 제품들을 만들고 그리고 올리브 오일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를 다른 사람들이 부를 때 활동에 따라 장소에 따라 부르는 말들이 다른데요. 어떨 때는 올리브 농부, 올리브 사업가, 올리브 테이스터, 혹은 요즘에는 올리브 작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 스스로를 올리브를 단순한 농산품을 넘어 우리의 건강, 문화, 그리고 일상의 즐거움까지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올리브 커뮤니케이터라고 정의합니다. 최근에는 올리브의 정석이라는 이제 책을 출판해서 올리브의 건강한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 태평양 영 리더스들에게 저의 경험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큰 영광입니다. 해드릴 말씀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만한데요. 정말 뽑아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는 많은 분들이 듣기에 생소한 올리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분야의 라는 영역을 개척해 나가고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서 세 가지 그런 레슨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본질을 이해하고 그리고 집요의 지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요거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 인생은 올리브를 시작하기 전과 후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올리브를 시작하기 전 37년 동안은 되게 적당히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적당한 취미, 그리고 적당한 학교, 적당한 직장, 적당히 인정받고 적당히 만족하면서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주에 내려오고 올리브를 키우면서 올리브와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면서 정말 큰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의 시간, 역량, 노력들을 올리브에 온전히 다 투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요리를 할 때도 올리브 오일, 올리브 절임을 활용하고 올리브 색깔로 맞춘 이런 옷들만 고르게 되고 올리브 테마로 여행을 하고 서점에 가서도 올리브 관련된 책부터 먼저 찾고 이렇게 올리브로 가득 찬 하루, 한 달, 1년이 너무 재미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힘들었을 법도 한데 정말 너무 즐겁고 행복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는 것,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가끔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번아웃이 오거나 지루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새로운 올리브 오일을 맛보거나 이렇게 만났을 때, 와, 이렇게 맛있는, 이렇게 신기한 오일이 있어? 하면서 확 하고 다시 빠져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연고도 없는 제주도에서, 아니면 경험도 없는 올리브 농사를 시작할 때 참 외롭기도 하고 무서웠습니다. 제가 잘 갈 수 있을까?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은 맞을까? 이렇게 걱정도 많이 됐고요. 그런데 이미 저보다 10년 전에 올리브 농사를 시작하고 있었던 그런 선배 농부님들도 같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제주도 전역에 있는 15 올리브 농부들을 다 찾아뵙고 만나서 모았습니다. 그래서 제주 올리브 연구회를 만들었고, 올리브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이니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우리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서로 응원하고, 우리의 단 하나의 목표, 제주 올리브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똘똘 뭉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개인 업무도 너무 차고 넘치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조직 관리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게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그런 인생이라는 긴 마라톤을 간다는 그런 측면에서 함께 할 때 더 오래, 더 멀리 달릴 수 있다는 걸 알기에 이런 조직, 제주 올리브 연구회를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더 큰 이제 애정을 쏟았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이제 기업과 기관들에서도 관심을 한 곳으로 이제 모아주셨어요. 이제 개개별로 활동할 때보다 이제 제주 올리브 연구회만 찾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판로가 확대되고 지원이 확대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올리브를 사려면 제주 올리브 연구회를 찾아가세요 라는 말이 공식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시켜서 한 일이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요즘 회사에 취업을 하면 빠른 곳은 40대 중후반에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0대 후반에 이렇게 취업을 해가지고 한 15년 일한다고 생각하니, 이 하나의 직업, 하나의 직장에서 내 남은 인생을 다 보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당연히 들게 됩니다. 예전에는 평생 내가 할 직을 구해서 업으로 삼는 것을 이제 직업이라고 했다면, 이제 요즘에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그 업을 직업으로 삼는 것을, 그거를 반대로 업직 아니면 창직이라고 이제 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걸 좋아하세요? 좋아한다는 걸 안다는 거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는 거와 같습니다. 내가 좋아한다는 걸 아직까지 찾으시지 못하신 분들은 저는 독서와 여행을, 정말 간단하면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독서와 여행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우리는 이 한국 교육 아니면 한국의 그런 사회 환경에 길들여진 나머지 내 자신을 이렇게 표출하는데 되게 어색하고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온전히 나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표출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알게 됩니다. 한 발 물러서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둘러보는 그런 차원에서도 독서는 되게 이제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올리브를 재배하고 올리브 관련 제품들을 만들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차 재배, 2차 가공, 3차 서비스, 이런 활동들을 계속해 나가면 기술력이 생기죠. 이걸 보고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재배 테크닉, 가공 테크닉, 서비스 테크닉. 사람들은 영농 창업을 할 때 1차와 2차, 1차와 3차, 그리고 1차, 2차, 3차 이렇게 넣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조합을 해가면서 다양한 테크닉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문제는 이런 테크닉은 지속성, 성장성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정 분야에서 이 내 테크닉을 키우려고 노력할 때 저는 테크닉이 아닌 올리브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올리브가 단순히 농산물이 아니라 생물학, 식품, 유통, 과일, 심리학, 이런 다양한 레이어들의 복합적인 그런 총체가 올리브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했습니다. 재배의 전문가, 가공의 전문가, 서비스의 전문가,
너무 많죠. 경쟁도 심하고. 그리고 그 분야에 각각의 분야에서 벗어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올리브를 잘 이해하면 재배, 가공 서비스를 잘 아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리, 여행 등 다른 사업 분야에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올리브를 더 깊이 파헤치기 위해서 올리브 오일 소믈리에 과정을 스페인에 가서 공부했습니다. 미국, 일본에 가서 올리브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풀어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생산자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하는지 노력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만큼 스스로 질문들이 스스로 막 생겨나기 마련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할 때 질문의 방향이 내가 본질에 향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런 테크닉을 향해서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 감귤 시장이 있죠. 감귤 시장이 이미 잘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인프라, 유통 이런 망들이 충분히 안정적이라고 한다면 제주 농업계에 할 일이 이제 없지 않나요? 그런데 말이 있음에도 우리는 자동차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지구가 있음에도 우주로 나아가려는 그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더 나은 내 삶을 위해, 더 나은 제주를 위해, 더 나은 지구를 위해 올리브의 가능성을 검증하고 또 검증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올리브가 제주도에서 잘 자라나? 왜 올리브지? 올리브도 사람들이 왜 좋아하나? 올리브 오일은 왜 몸에 좋은 거지? 올리브 잎도 먹을 수 있나? 이렇게 진짜? 정말 진짜? 라는 그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본질을 향해 파고드는 질문들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그리고 그에 대한 답들도 함께 쌓여져 갈수록 그때 우리는 그 테크닉들을 무궁무진하게 연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주에서 올리브가 자라는 지 14년, 이제 올리브를 착유할 수 있는 그런 농장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올리브 착유를 어떻게 하냐면요, 올리브를 수확하고 씻고 그 다음에 분쇄해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꽉 누르면 올리브 오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전용 착유기가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올리브를 시작하기 이미 이전에 전용 착유기를 다른 농가에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리브 오일을 짜는 과정이 굉장히 간단하다 보니까 이제 자동 착유기도 있고 잘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스타트를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전용 착유기를 활용해서 자동 착유기를 활용해서 올리브 오일을 착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재작년, 작년 계속해서 실패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런 자동 착유기의 사용은 저뿐만 아니라 제주 올리브 산업 전체에 그런 전망이 달려 있습니다. 올리브는 올리브 오일을 짜기 위해서 이렇게 재배를 하는 건데 올리브 오일을 착유할 수 없다면 올리브를 재배할 목적 자체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문헌을 검색하고 인터넷을 찾고 스페인, 일본 올리브 출장을 가서 묻고 배우고 또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올리브를 또 수확해서 11월 이제 또 착유기를 돌렸죠. 몇백 킬로 올리브를 준비했고 계속해서 착유기를 돌리고 실패하면 실패할 때마다 값을 조정해 가면서 착유기를 테스트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정말 몇백 킬로를 했는데도 마지막 순간에 이제 성공을 해서 500ml의 정말 소중한 그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착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바로 지난주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아직 정말 가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무언가에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던, 매달린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올해 또 실패했더라도 내년에 더 많은 준비를 해서 또 도전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올리브를 좋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올리브로 제주도에서 올리브로 활동을 하다 보면 그런 집요해지는 순간이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올리브를 재배하고 올리브를 가공하고 올리브 서비스를 하고 그 모든 순간들이 다 새로운 경험들,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올리브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끊임없는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의미와 같고 그만큼 많은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로부터 학습하게 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그런 정신을, 또 그런 경험이 저한테 큰 자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되게 열심히 집요하게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실패가 두려워지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올리브에 대한 사랑이 그러한 실패들을 다 극복하고 집요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도전하십시오. 도전, 실패, 그리고 또 다른 도전이라는 집요한 과정이 나만의 진짜 성공 방정식을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신을 좋아하는 일의 본질에 집요해지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올리브에 집중한 결과의 상징이 올미남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진짜 미남은 아직 못된 것 같은데요. 올리브에 미친 남자라고 이제 불리고 있죠. 여러분은 어떤 미남, 어떤 미녀가 되고 싶으신가요? 앞으로의 전공, 직업, 미래에 대한 고민 굉장히 많으시죠. 그리고 어떤 한 가지에 섣불리 집중해도 될까라는 고민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과 실행, 정말 지금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영 리더스들이야말로 그런 걱정과 위험을 감수하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의 의무는 더 늘어나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수록 가족이 생기고, 가족이 생기면 스스로의 위험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위험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것 같은 일들을 점점 더 하기 어려워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찾았다면 정말 그 일에 한 5년만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그 5년은 여러분들을 정말 크게 성장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 실패의 경험, 그리고 그 다음 도전으로 이어지는 그 행위 자체가 여러분한테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5년을 투자하더라도 그 다음 도전할 수 있는 5년이 10번은 더 넘게 남아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무엇을 하든 지금보다 그 다음에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도전하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방금 그 대표님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좀 인상 깊었던 키워드가 좋아하는 것에 뭔가 집중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억지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것도 좋게 보면은 이제 창직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억지라는 것도 이게 그것에 정말 사실 속된 말로 이렇게 미쳐야, 꽂혀야 사실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기존에 이제 기조연설 하셨던 이게 나와 대표님도 말씀하셨던 것이 도전이라고 하셨죠. 우리 지금 이정석 대표님도 이제 도전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도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요. 좀 더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도전이라는 것이 사실 눈 딱 한 번 감으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계속 억지를 만드는 것 같고, 그 억지가 계속해서 지속된다면은 이러한 것들이 또 새로운 어떤 창직, 새로운 어떤 성장, 좀 이러한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에 정말 많은 이 생산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망감류라고 불리는 이 귤, 한라봉부터 천혜향부터 정말 다양한 종류의 이제 그런 과일도 있고요. 또 이제 제주하면 또 당근도 있고요, 무도 있고요, 또 녹차도 있고요. 사실 제주에서 메밀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근데 이제 새로운 또 이제 생산물이 생겨나는데, 이 생산물들이 생겨나고 이걸로 제품을 만들고, 사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체험을 비롯한 어떤 서비스로 확장을 해 나가는 것, 우리는 이걸 합쳐서 6차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아마 지속적으로 가는 것들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좀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연사님을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컬러랩 제주의 이제 김명은 대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어서서 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어서서 하니까 저쪽으로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색채의 기억을 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컬러랩 제주의 김명은입니다. 네, 앞에서 많은 여행과 독서 그리고 이제 고민 질문들을 통해서 올리브를 하셨다면 저 역시 그런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색이라는 그런 주제로 네,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컬러랩 제주라는 디자인 전문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색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어떻게 하면 삶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의 20대, 30대 시절입니다. 많이 여행을 하라고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돌아보면 저희 20, 30대가 정말 끊임없는 방황, 고민, 네, 그런 실패의 연속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대학 시절에도 봉사활동이나 네, 그런 배낭여행으로 이곳저곳을 다녔었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첫 번째 가졌던 직업이 코이카의 봉사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미에 있는 파라과이에서 또 2년을 보냈었고요. 그리고 네, 또 흘러 이탈리아에서 도시 디자인을 또 공부하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거쳐서 이제 제주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여행과 여러 가지 도전을 하면서 물론 이제 그때는 색이라는 어떤 주제로 디자인 작업을 하게 될 줄은 몰랐죠. 그런데 네, 좀 상관없기도 하지만 열심히 춤을 배우고 다녔던 때도 있었고 자전거를 열심히 타기도 했었고 네, 끊임없이 나는 왜 살아야 될까?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행을 하면서 삶이 바뀌는 그런 순간들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질문에 고민에 답이 되지는 않았지만 저의 삶에 있어서 되게 큰 변화를 줬던 그런 순간입니다. 괴테의 네, 이탈리아 기행이라는 책 아시죠? 그 책에 보면 괴테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여행을 하는 목적은 나를 속이기 위함이 아니라 내 본연의 자신을 깨닫기 위함이다. 네, 저도 네, 그런 비슷한 고민들을 하면서 계속 이제 여행과 방황들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건 제가 2000년도에 대학 시즌에 중국에서 몽골로 넘어가는 타클라마칸 사막을 지나면서 찍은 네, 사진입니다. 저는 도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서 이런 쌍무지개를 처음으로 봤어요. 낮에는 이렇게 쌍무지개가 뜨고 밤에는 하늘에 별이 가득하게 네, 차고 유성이 끊임없이 떨어지는 그런 풍경을 보면서 이 세상이 정말 거대하고 내 자신이 이렇게 작은 존재라는 것을 그때 깨달을 수 있었죠. 역시나 네, 남미에 있는 동안 이과수 폭포를 여러 번 갈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세계에서 이제 물 양이 가장 많은 폭포이죠. 우기 때는 가까이 가기도 전에 그 국립공원 멀리서도 이미 이제 가는 중에 몸이 다 젖을 만큼 물 양이 많은데요. 또 이렇게 거대한 자연을 만나게 될 때 스스로를 다시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제주의 자연입니다. 제주에 와서 살게 되면서 지구 반대편까지 가지 않아도 제주에 우리 주변에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있구나. 그러면 이 자연에서 내가 여행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고 삶이 변화됐던 것처럼 이 제주를 여행하는 분들이 삶에 뭔가 큰 또는 작은 변화라도 있는 그런 감동들을 어떻게 하면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면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고민이었죠. 여행이 끝난 일상에서도 제주에서의 감동이 어떻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까? 네, 저는 이제 디자인과 도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색으로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제주에 되게 많은 다양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특히 바다만 하더라도 네, 여기 보이는 화면에서 좋아하는 느낌의 바다가 있으신가요? 네, 왼쪽에 첫 번째 이런 바다에서는 왠지 사색하기 좋을 것 같고 또 연인이나 가족과 네, 낭만적인 여행을 하기에도 좋을 만한 곳들이 있죠. 그래서 각각의 장소에서 되게 대표적인 그런 색상들을 뽑을 수 있고 이런 색들을 기준으로 이 장소에 그야말로 적합한 키워드, 이미지들을 또 단어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경제학 이론처럼 색채학이라는 이론을 통해서 네, 이렇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는 이런 작업들을 기반으로 네, 색채, 환경 색채를 개발하고 또 컨설팅이라든지 디자인, 컬러 헌팅 그리고 저희 자체만의 제품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제주를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색으로 한번 찾아보고 있는데요. 사업 초기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 색깔 좋은데 그걸로 돈을 어떻게 벌 거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사실 또 이제 비슷한 주제이지만 계속해서 궁금하고 좋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계속 일단은 네, 봤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주의 다양한 곳의 색상들을 이렇게 아카이빙하고 있는데요. 네, 제주에 사시는 분들도 꽤 계시죠. 가운데 회색으로 보이는 이런 얼룩덜룩한 그 선이 바로 투수성 지질 구조입니다. 그야말로 제주도에는 화산 지형이다 보니 한강이나 낙동강처럼 물이 줄줄 흐르지는 않지만 이렇게 지하수로 제주에도 물이 흐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큰 하천이 만나는 그 바닷가 지역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세속각이나 삼양 검은 모래처럼 검은 모래 해변이 네,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천이 없는데도 검은 모래가 있는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수월봉이나 네, 동쪽의 성산 근처에 있는 그런 퇴적암 지역. 너무 당연하죠. 퇴적된 그런 화산 쇄설물들이 이제 내려가면 당연히 검은 모래가 쌓여서 그렇게 검은 모래가 해변이 생성이 되고 그런 곳은 부드럽고 깨끗하고 산뜻한 그런 느낌 대신 아주 댄디하고 또 클래식하고 편안한 사색하기에 좋은 그런 바다의 모습들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색들을 네, 우리만 알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좀 더 잘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제주의 다양한 색채들의 가능성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매월 제주의 색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별히 제주의 농산물을 주제로 색을 이제 발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올리브도 네, 하러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주의 색을 이제 찾고 있는데요. 아래쪽에 보이는 나무 초록색 보이시나요? 네, 여기 색을 감성 네이밍으로 한라 코리안 퍼 그린이라고 했는데요. 구상나무입니다. 색만 가지고 색을 상업적으로 쓸 수 있도록 색채 데이터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다양한 이슈들을 또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나무가 바로 우리의 이 구상나무일 거예요. 100년 전쯤 제주에 선교사로 왔던 프랑스 식물학자였던 네, 분에 의해서 처음 발견돼서 이제 미국에 옮겨지고 그리고 이제 문헌에 최초로 기록되면서 이제 옮겨졌는데요. 원래 이 크리스마스 트리로 알려진 이 나무 네, 그래서 학명도 코리안 퍼 트리라고 합니다. 이 나무의 원산지가 바로 우리의 한라산이에요. 네, 그런데 기후 변화 때문에 한라산에서 구상나무가 자생할 수 있는 고도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죠. 아직 멸종 위기라고 보진 않지만 그만큼 제주에서 죽어가는 그런 구상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색을 통해서 다양한 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슈들이나 또 지역의 문화라든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꽃도 멸종위기 2급인
제주 상사화입니다. 상사화라는 꽃은 전국에 아주 많지만 제주의 상사화는 이렇게 아주 예쁜 살몬의 색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 색을 만들고 패턴을 만들고 또 제품을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색이 우리가 자연에서 감동을 받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이런 색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공간에도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 그리고 다양한 분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컬러 헌팅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습니다. 보물찾기가 영어로 트레저 헌트이죠. 그래서 보물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잠시 멈추고 자세히 보는 것처럼 내가 직접 색을 만들고 자연을 관찰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컬러 헌팅을 통해서 좀 더 자연의 깊이 만나게 되고 자연을 만나게 되고 좀 더 특별한 환경 감수성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자연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다양한 논문에서 말하는 자연에서의 체류 시간이 늘어날수록 행복도가 높아진다는 그런 연구를 또 기반으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은 제가 제주에 오기 전부터 아주 작은 시골 학교에 미술 선생님을 하면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조손 가정 아이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많은 시골에서 성취감 업, 단순히 미술 스킬이 아니라 이런 성취감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이제 시도하면서 했었고요. 너무 이제 반응이 좋아서 지역에 있는 치매 어르신들이 있는 요양병원에 가서 또 미술치료 활동을 했더니 어르신들이 이렇게 좋은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모네의 그림 같기도 하고 뉴욕에서나 볼 것 같은 바스키아의 현대 미술 작품 같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색이나 예술이라는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내면의 것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발달장애인 청년들과도 이렇게 작업을 해서 또 전시도 하고 제품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품 활동 그리고 미술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대면에서 하는 체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양한 키트들을 만들어서 이제 납품하고 판매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제주의 자연에서 색을 만들다 보니 버려져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 그런 재료들을 쓰지 않기 위해서 천연 안료, 내추럴 피그먼트를 이용해서 자연에 해가 되지 않는 그런 물감들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색으로 그렇게 하냐? 다양한 감각들도 중요하지만 오감 중에 시각의 비중이 87%, 그 중에서도 컬러의 비중이 60% 정도로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다양한 것들을 선택할 때 그 영향력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색들을 통해서 제주의 자연들을 좀 더 기억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 색들이 단순히 개인의 취향만이 아니라 문화를 넘어서 세대를 넘어서 이렇게 공통으로 어떤 키워드로 매치될 수 있는 이런 학문들을 베이스로 다양한 색들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색들이 만들어지면 사실 되게 큰 영향력이 있어요. 팬톤이라는 회사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매년 올해의 색이 발표가 되면 패션부터 인테리어 그리고 뭐 순수 예술뿐만 아니라 건축이나 되게 다양한 분야에 이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요. 저는 제주에서 이 아름다운 자연에 너무 큰 감동과 영감을 늘 받고 있고 이러한 색들의 가능성을 좀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라따뚜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많이들 보셨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인데요. 무시무시한 이 음식 평론가가 나옵니다. 이고라고 하는데요. They must be joking. 너무 평범한 가정식 요리를 이렇게 유명한 음식 평론가에게 이제 대접을 하는 장면인데요. 뒤에 자전거 보이세요? 자전거에서 넘어져서 무릎에 피를 흘리면서 집에 돌아왔고
엄마가 해주는 맛있는 라따뚜이를 먹는 그 장면을 연상하게 됩니다. 네, 영화는 이렇게 끝나는데요. 영화 속에서 아까 그 무시무시하고 우울하던 이고, 네, 음식 평론가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완전 변했습니다. 행복한 얼굴로 음식을 즐기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꼭 새길 필요는 없지만 음식이나 색이나 또 향이나 여러 가지 소리, 이런 감각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추억,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여러 가지 것들에 연결되는 그런 매개체 역할들을 우리의 감각들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주에서 이런 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주를 여행하시는 많은 분들, 꼭 제주가 아니라도 또 자연에 여행을 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자연에서 받은 영감들, 감동들, 그리고 그 순간에 만드는 그런 생생한 기억들이 좀 더 오랫동안 기억이 되고, 여행이 끝난 그 우리의 일상의 공간에서도 다양한 제품들과 컨텐츠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자면, 저는 많은 방황과 실패와 고민들을 했던 20, 30대를 지나고 또 여전히 그거 해도 돈 못 벌어요 하는 일들을 또 계속해서 도전하면서 또 사업화, 나름의 이제 좋은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많이 고민도 하시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그 괴테가 말했던 내 본연의 것들을 찾는 그런 여행들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인간의 그 오감 중에 그 시각이라는 것이 가장 이제 발달되어 있죠. 아마 우리가 가장 먼저 제품을 바라볼 때도, 뭔가를 바라볼 때 우리 가장 먼저 보는 것들이 이제 거기에 있는 어떤 제품에 대한 포장지, 거기에 있는 어떤 색깔, 뭐 글씨체, 이런 디자인들이 우리 가슴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색도 이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뭐 빨간색을 떠올렸을 때 얘는 좀 이런 성격일 것 같아. 뭐 파란색을 떠올렸을 때는 좀 이런 성격일 것 같아. 저 얼마 전에 했던 애니메이션 중에 인사이드 아웃, 거기도 이제 우리가 성격들마다 색깔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떤 제품이나 어떤 브랜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징시킬 수도 있지만 어떤 개인에 대한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색에 관련된 일들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대표적인 퍼스널 컬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인을 어떤 색깔로 해서 여기서 항상 지향하는 것들이 어떤 자신감을 성취시키고 뭐 자존감을 높인다라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바라볼 때 어떤 제가 좀 수업을 하는 것 같긴 한데, 네, 향상 초점으로 바라보는 게 있고 또 예방 초점으로 바라보는 게 있어요. 내가 더 뭔가를 자신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내가 뭔가 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좀 안전하게 하는 것도 있죠. 이러한 것들이 어떤 색을 통해서도 또 나의 디자인을 통해서도 내가 뭔가를 더 강화시킬 수 있고 또 나의 약점들을 좀 보완시킬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이런 색이라는 것이 또 새로운 어떤 우리 비즈니스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우리 연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로포인트 트레일의 유아람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제로포인트 트레일의 유아람이라고 합니다. 정말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오늘 그 발표 주제인 창지에 관한 이야기를 좀 연결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로포인트 트레일 뭐 하는 데인지 잘 그 상상이 안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보시면 제로포인트 트레일이라고 써 있고 밑에 평범한 사람들의 대단한 도전이라는 저희 메인 슬로건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어떤 그 도전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동기부여와 어떤 성취감,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인데요. 공통된 도전과 운동으로 사람들을 연결하는 아웃도어 커뮤니티 브랜드라고 저희를 소개시켜드리고 있어요. 네. 제로 포인트 트레일은 약간 이름에서 지금부터 조금 상상을 해보시면 한라산을 예를 들면 한라산이 높이가 1947m입니다. 근데 그 높이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게 해수면이에요. 바닷가. 바닷가가 해발 0m가 되고요. 한라산이 1947m. 해수면부터 산 정상까지 높이를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로 포인트 트레일. 그래서 저희는 한라산을 해발 0m, 바닷가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올라가는 그런 프로그램, C2 서밋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이제 콘텐츠로서, 관광 콘텐츠, 아웃도어 콘텐츠로서 이제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길을 만들고 거기에 스토리를 입히고 가치를 입혀서 사람들에게 도전을 할 수 있게 하나의 상품으로서 내보이는 겁니다. 네. 네, 여태까지는 뭐 지자체나 이제 이런 기관들에서 했던 일인데요.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영위를 추구하는 기업에서 이 일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는 아웃도어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환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출의 1%는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파타고니아의 이본 시나드가 설립한 1% 폴더 플래닛에 기부를 하고 있고요. 저희 자체 환경 캠페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로 포인트 트레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제로 포인트 트레일을 만든 유아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사진을 몇 장 준비를 했습니다. 되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들을 좀 돌아보면 자유롭게 살았다는 표현이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산속에서 이제 산을 오르고 산속에서 자는 백패킹을 되게 즐겼고요. 그리고 눈 속에서도 자고요. 예, 산티아고 순례길도 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인생이 되게 대전환점이 됐던 건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어느 외국의 작가의 책을 읽고 무작정 그 작가가 태어난 그 그리스로 떠나게 됐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책을 한 번 더 읽고 제주도로 오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서울 사람이고요. 제주도에 온 지 이제 11년 차가 되었는데 이 작가의 책을 읽고 제 인생의 어떤 그 변화를 맞게 된 거죠. 앞선 연사님들께서 여행과 책에 대해서 되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렇게 밑에서 그 발표를 듣다가 이 창직을 하는 사람들, 재미있고 독특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어떤 책이나 이런 여행에서 참 큰 영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영감을 받는 방법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사진을 보시면 대부분 이제 자연 속에서 저는 가장 큰 영감을 받습니다. 이제 외국인들하고 있는 사진은 제가 작년에 아디다스라는 브랜드 아시잖아요. 아디다스 테렉스의 초청을 받아서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로 이제 아시아에서는 아시아인은 저밖에 없었어요. 전부 웨스턴 사람들이었는데 아시아에서는 저만 선발이 돼서 초청을 받아서 미국의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이라는 긴 4,300km의 트레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130km를 아시아 대표급으로 해서 트레일을 다녀왔고요. 테렉스 쪽에서 저한테 6일의 시간을 줬는데 그 트레일이 너무 즐거워서 2박 3일 만에 트레일 모두 마치고 나머지 일들은 미국에서 맛있는 술을 마시면서 즐기면서 돌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이렇게 자켓을 입고 달리고 있는 사진이 보이는데요. 저는 원래 걷는 사람입니다. 하이커예요. 이제 굳이 이 아웃도어 장르에서 이제는 이제 그 장르를 구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이커는 걷는 사람이고요. 러너는 뛰는 사람입니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저도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달리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영감을 받는가에 대해서 저도 알고 싶어서 최근에는 50km, 100km 이제 트레일 러닝 대회에 참가하면서 다양한 경험들, 사람들과의 교류 그리고 영감들을 받고 있고요. 네. 보시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자유롭게 자연 속에서 뭐 여러 가지를 느끼고 이제 살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로 포인트 트레일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말씀드리게 되면
제로 포인트 트레일 첫 프로그램이 한라산에서 시작된 건 2020년도입니다. 첫 프로그램이 2020년도에 시작됐는데 그 첫 시작은 2014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4년도에 제가 이 한라산을 해발 0m부터 올라가 볼 수 있으면 정말 멋진 경험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시작된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됐고요. 그때부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제가 좋아했기 때문에 바닷가에서부터 한라산 백록담을 이제 걸어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4년부터 한 번, 두 번, 50번, 100번 이렇게 계속해서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저한테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어떤 성취감, 도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훗날 제로 포인트 트레일의 핵심 가치가 되었고, 사람들한테도 이거를 소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만 할 게 아니라 이걸 어떤 아웃도어 콘텐츠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이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어떤 그 영감과 동기부여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2020년도에 첫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한민국 최고봉 제주도 한라산에서 펼쳐지는 제로 포인트 트레일 제주 한라고요. 이 사진을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끝에 바다 끝에 있는 파란 점, 이제 제주항 인근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백록담까지 그리고 성판악까지 하산하는 총 31km의 거리를 걷거나 달려서 완주를 하게 됩니다. 이제 하루 안에 완주를 하셔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의 두 번째로 나온 프로그램이 서울입니다. 믿기 어려우실지도 있겠지만은 서울에도 해발 0m 제로 포인트가 존재를 합니다. 서울에 바다가 없는데 어떻게 제로 포인트가 존재를 하지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서울에 지하철이 있는데 이제 5호선 여의나루역은 한강 밑으로 지하철역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실제로 해발 0m가 서울 여의나루역에 있어서 서울의 해발 0m부터 서울의 5산을 완주하는, 무동력으로 완주하는 서울 피그5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되게 재밌게도 지하철 역사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원 설악, 속초 앞바다에서부터 설악산을 완주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그레이트 지리. 산에 대해서 좀 아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리산이 얼마나 내륙에 있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리산은 남해안의 바닷가에서부터 출발하는 총 85km의 장거리 트레일입니다. 저희 참가자님들은 이 장거리 트레일을 하루에 완주하시기도 하시고요. 이제 1박 2일이나 2박 3일 본인의 스케줄에 따라서도 이제 나눠서 완주를 하고 계세요. 가장 최근에 나온 프로그램인데요. 제로 포인트 트레일 부산입니다. 부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부산 지역의 가장 높은 산까지 올라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예정인 프로그램들입니다. 이제 서울에 또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오고,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주 한라산 프로그램은 제주항 근처의 원도심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제주 공항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새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대한 동력수단,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제주에서 항공기 타고 비행기 타고 내리자마자 공항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렇게 한라산을 오르내리는, 걷거나 달려서 오르내리는 저희 이 새로운 프로그램 이름이 제로 포인트 트레일 카본 라이트예요. 제가 서두에 저희가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어떠한 동력의 수단도 이용하지 않고 걷거나 달려서 백록담을 오르내리는 프로그램이 내년에 또 생길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업들과 협업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제 손에서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이제 다음 달에 저희 자체 어플리케이션도 지금 출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하는 일은 그냥 일상의 길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스토리를 입혀서 어떤 아웃도어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도전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아웃도어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자체나 혹은 아웃도어 기업에서 하고 있던 일들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개인이나 이제 사기업에서는 시도하거나 도전하는 일이 없었던 일이었는데요. 저희가 그걸 제가 처음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콘텐츠에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되게
두서없이 설명드려서 제로 포인트 트레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뭐 조금이라도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항상 다양한 발표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게, 자, 이 똑같이 생긴 그림을 띄워놓고 제로 포인트 트레일은 해발 0m를 출발을 해서 목표한 정상까지 무동력으로 걷거나 달려 완주하는 아웃도어 챌린지 프로그램입니다. 콘텐츠입니다라고 부단히 설명을 드리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이게 조금 그렇구나, 이게 내가 재밌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해봐야겠다, 혹은 이걸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제로 포인트 트레일이 뭐지? 혹은 이걸 왜 해야 되지? 잘 납득이 안 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나에게 있어서 유아람한테 있어서 창직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내가 만들었고 지금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제로 포인트 트레일과 창직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결국은 컨빈스였습니다. 설득과 납득이었어요. 저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 계속 이거와 싸우고 있습니다. 유아람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제로 포인트 트레일이라는 스토리를 만들고 회사를 만들고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한테 이거를 납득시키고 소개시키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처음에 제로 포인트 트레일 한라산을 만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뭐지? 이걸 우리가 왜 해야 되지? 바닷가에서부터 백록담 정상까지 그걸 어떻게 차를 타지 않고 이동을 할 수가 있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하루 안에 이게 가능은 한가? 이해하시는 분들이 거의 안 계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프로그램에 참가하는데 참가비가 있습니다. 완주 인증도 진행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콘텐츠 관련된 참가비들이 있는데, 이 일상의 길을 걸어 올라가고 한라산을 들어가는데 왜 이걸 돈을 내야 되고 우리가 참가를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은 보통 지방정부에서 하거나 이제 어떤 단체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왜 이걸 우리가 돈을 내고 해야 되지?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걸 저희는 설득을 하기 시작했고 사람들한테 납득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C2 서밋 프로그램, 제로 포인트 트레일이라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걸 도전하면 해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성취감과 유능감과 잊지 못한 추억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설득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걸 완주했을 때 너희는 지자체도 아니고 그냥 기업일 뿐인데 이것을 왜 너희가 인증해 주느냐라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의구심과 공신력에 대해서도 설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계속 이 과정을 해 나가고 있지만 사람들은 조금씩 납득을 하기 시작을 했고, 저희 설득에 대해서 인식하시고 공감을 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일반 사기업으로서 어떤 길을 만들고 참가비를 받는 일상 상설 프로그램들을 처음으로 저희가 만들었고요.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비용을 지불하고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고 실제로 많이 참가하고 계십니다. 지금 앞서 소개해드린 저희 주요 프로그램들에 참가하신 연 인원이 아직 그렇게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약 10,000명 정도 되십니다. 10,000명 정도 되시고요. 네. 이 창직과 관련해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설득과 납득이라는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대방, 고객들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나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스스로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도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조금 힘들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프로그램들을 콘텐츠로 만들고 있지만 그 대중에 선보인 이후에도 저 스스로 약간 부족하거나 아쉽다거나 나 스스로를 완벽하게 납득시키고 설득했느냐에 대한 물음표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뭐 어떤 사업을 하거나 신상품을 내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아마 비슷한 일들이 분명히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고 그걸 사람들한테 선보일 때는 대중을 설득하고 납득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나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납득하고 이해하고
이해한 후에야 사람들한테 자신 있게 선보일 수 있고 그리고 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제로 포인트 트레일과 창직을 연결시켰을 때 예전부터 계속 해왔던 고민이고 지금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고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이런 표들. 근데 이제 또 창직과 관련해서 지금 많이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뭐 학생 여러분들이나 제가 뭔가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창직이라는 포커스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들, 물론 제로 포인트 트레일 UR함이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때 이 네 가지로 함축기를 해서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핵심 가치, 생각의 연속, 그리고 의도된 단절, 그리고 영향력입니다. 자, 어떤 일을 준비하고 특히나 이렇게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들을 준비해서 사람들한테 선보일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코어 밸류, 핵심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하려고 했을 때 처음 시작했을 때 이야기와 중간과 그 나중에 내가 사람들한테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꾸준한 일관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핵심 가치가 중간중간에 이랬다 저랬다 변해버리면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창업을 준비하시던 창직을 준비하시던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코어 밸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생각의 연속과 의도된 단절, 고앤스톱입니다. 저는 부단히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밥 먹을 때도 샤워할 때도 운전할 때도 계속해서 생각을 합니다. 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가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지 마음을 먹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제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콘텐츠, 사람들, 커뮤니티에 대해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민을 하고 솔루션을 찾고 해결점을 얻고자 했을 때 결국에 그런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나오는 건 마음 먹고 생각하는 그런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득 우리 일상 속에서 뭐 샤워할 때나 밥 먹을 때나 이제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이 오히려 더 좋은 해결점으로 이제 일이나 어떤 이런 창업에 매칭이 되는 일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생각하는 연습, 고민하는 연습, 시간과 공간을 따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끊임없는 생각에 또 상반되는 부분인데 스톱입니다. 반드시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24시간 동안 매일 밥 먹을 때, 샤워할 때, 운전할 때 생각을 하다 보면 지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 스스로 요일도 좋고요, 하루의 시간도 좋고요, 반드시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과 단절되는 그런 약속을 가지고 그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 비워낼 수 있어야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을 이어나갈 수 있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플루언스, 영향력입니다. 창업도 창직도 되게 동일한 부분인데요. 저는 우리가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사기업을 만들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사업을 하고 돈을 법니다. 근데 그를 통해서 사람들과 세상에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만든 상품, 내가 사람들한테 주는 서비스, 제공하는 서비스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력을 줄 것인가, 이게 혹여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혹은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 환경에 대한 것, 커뮤니티에 대한 것, 사람에 대한 것들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하십시오. 이게 기본적으로 창직이나 창업을 준비할 때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사업은 좋은 사업이 될 수도 없고요, 그 기업은 좋은 기업도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네. 자, 의도적으로 이 장표에 계속 제로 포인트 트레일과 물음표를 넣고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제로 포인트 트레일이 무엇인지, 또 이게 정말 해볼 만한 도전이라고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제로 포인트 트레일의 메인 슬로건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내가 만들어가는 나의 이야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제로 포인트 트레일이 움직였고 그 마음의 움직임으로 내가 이 길고 지난하고 어떻게 보면 힘든 길을 스스로 완주해내고 그 끝에
성취감과 어떤 도전에 대한 어떤 그런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스포츠인이나 뭐 산악인들이 하는 그런 콘텐츠가 아니고요. 평범한 사람들의 대단한 도전, 제로 포인트 트레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제로 포인트 트레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 지금 이 창업을 하시는, 그러니까 창직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어떤 거에 지금 미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도전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제로 포인트 트레일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들조차도 지금 도전을 하는 거죠. 도전을 하는 사람과 도전을 하는 사람이 만나서 함께 이게 설득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마 서로 공감이 돼서 앞으로 계속 좀 지속 가능한 좀 비즈니스로 확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첫 번째 세션에 이제 이제 세 분의 발표를 들었는데요. 사실 좀 시간이 이제 좀 딜레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간략하게 사실 좀 의견을 좀 많이 여쭤보고 싶은데 그냥 이제 간략하게 좀 각자 좀 질문들을 한번 좀 드려보고 싶어요. 사실 뭐 아까 우리 연사님도 그러시고 솔직히 지금 다 제가 오늘 느끼는 생각이 다 미치신 분들인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올리브에 미치신 분, 세계에 미치신 분, 그리고 또 트레일, 아웃도어에 미치신 분, 이렇게 아까 우리 또 리디 분 같은 경우는 리디 연사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고 싶으신 일들에 이제 그렇게 좀 미쳐 있으신 게 참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근데 늘 미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어떤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그럴 때 우리 이제 여기 청년분들 많이 계시는데 좀 뭔가 힘이 들 때 약간 좀 좌절을 좀 느끼게 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럴 때 좀 어떻게 이걸 좀 극복할 수 있을지 혹시 좀 간략하게 나는 이럴 때 좀 이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좀 이런 거 있으면은 좀 간략하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오래 기다리셨던 우리 이정석 대표님 먼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누구나 그런 고민이나 이제 걱정들 다 되죠. 이제 그런데 저는 약간 계산적으로 그 제 고민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분법적으로 흑백 이렇게 쉽게 판단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를 들어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행복한 인생이라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내가 갈 수 있는 거는 두 가지다. 하나는 아까 리디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런 어떤 돈이나 뭐 어떤 그런 작은 지표들 월급, 연봉, 매출, 인플루언서, 그 팔로워 수 이런 것들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서 성공을 위해서 어떤 테크닉을 이렇게 잘 해봐서 성공해야지 이렇게 가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어쨌든 성공은 저 뒤에 이제 일인 거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나중에 그게 어떻게 돈으로 경제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기회가 오겠지.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왜 이 두 가지 중에서 두 번째 거를 선택을 하냐 하면 애초에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다 열심히 한다고 모두가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하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인 거고 어떤 그런 최종적으로 나오는 그런 결과 성공이라는 그런 목표에서는 어떤 하늘의 운이나 어떤 트렌드나 시장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런 거를 계속해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이럴 바에 내가 가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는 행복하게 갈 수 있는 두 번째 길로 내가 좋아하는 걸로 이제 선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여론 대표님. 네. 네, 열심히 달리다 보면 사실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게 되면 정신을 멘탈 관리를 하기가 사실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딘가에 미쳐서 정말 열심히 질주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자는 시간 그리고 이제 먹는 것들 일상의 루틴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건강한 생각을 할 수 있고 나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부족한 때가 많았지만 그래도 마음을 좀 편하게 먹고 그런 자는 시간을 잘 지키려고 하고요. 그리고 마음으로는 실패해도 괜찮다. 끝나지 않는다 이걸로 그래서 계속 도전하고 스스로를 이렇게 응원해주는 자기에 대한 그런 믿음이랄까 그리고 사랑 그런 표현들을 계속 해주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유아람 대표님. 예,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멘탈이고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멘탈 관리가 정말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100km가 넘는 장거리 트레일을 갔을 때 정말 지치고 힘든 순간이 오죠. 근데 내 마음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몸도 따라서 기운이 빠지고 더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음을 다시 다잡고 내가 할 수 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신기하게도 몸이 다시 기운을 차리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걸 준비하시든 간에 어떤 내 마음 관리,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했고요. 이거는 마음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로 운동입니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1km가 됐던 2km가 됐던 뭐 헬스가 됐던 러닝, 하이킹이 됐던 운동을 하셔야 건강한 마음과 신체를 가질 수 있고요. 그걸 내가 하고 싶은 일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운동 열심히 해야겠네요. 네. 자, 오늘 이제 좀 세션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주제가 이 청년과 일자리, 나만의 직업을 만드는 창직의 시대였습니다. 자,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다들 다 공통적인 의견들을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거 하자, 좋아하는 것을 한번 도전해보자. 좀 이런 주제가 좀 말씀을 주셔서 저 역시도 앞으로 좀 이제 하면서 더 새로운 걸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생각 한번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청년 일자리, 나만의 창직의 시대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자분들께 큰 박수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도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세션이었습니다. 수고해주신 좌장님과 발표자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